자, 지난주 증시 보면요. 섹터별로 차이가 정말 컸어요. 그런데 신재생 에너지 쪽은 그나마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는데요. 단순히 그동안 소외가 됐으니까라는 관점에서 들어오는 반발 매수로 봐야 할지 아니면 2026년 내년 초를 미리 생각하고 외국인과 또 기관 투자자가 먼저 다가간 건지 고민이 되네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지금 질문 이화영 MC 질문 맞나요? 네. 질문이 너무 똑똑해서 아, 진짜요? 제가 조금 깜짝 놀랐습니다. 자, 일단은 신재생 에너지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일단 단어 하나만 짚어보고 생각을 해볼게요. 기후, 에너지, 환경부라고 해가지고 올해 10월 달에 신설된 그러한 부서입니다. 정부 부서인데, 자, 이화영 MC, 기후에너지 환경부라는 단어를 들으면 여기가 뭐 하는 부서 같습니까? 지구 온난화에 관련돼서 환경 보호하는 부서일까요? 네, 정확히 맞습니다. 오, 일단은 진짜요? 기후 환경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 에너지까지 들어갔죠. 네. 그래서 기후에 대한 부분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중요하다라는 게 이 부서의 포인트입니다. 여기에 우리나라 정책이 다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신재생 에너지를 말씀을 드릴 때 되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항상 강조를 했던 부분은 뭐냐면 우리나라가 OECD 38개국 중에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율이 꼴찌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했죠. 그래서 지금 OECD의 평균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율을 따져보면 전체 에너지 원 중에 신재생 에너지가 35% 정도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액에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평균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정책 드라이브를 걸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항상 강조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첫 번째 포인트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면 우리가 2026년도를 기대하며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 뭐였냐면 아까 제가 기관의 윈도우 드레싱을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 부분에서 봤을 때 최근에 소리 없이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온 쪽이 아무래도 이 신재생 에너지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신재생 에너지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정책적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책을 따졌을 때는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수출 주도형 국가다 보니까 대외적인 부분과 대내적인 부분을 다 따져봐야 됩니다. 그런데 일단 미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연설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에서 강조를 했던 부분은 미국은 정말 강한 국가이고 내가 정말 잘하고 있고 지금 정책적인 부분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너무 잘 살고 있다라는 얘기를 트럼프가 했고요. 그리고 내년도 연초에 세금 환급이 있는데 정말 엄청난 규모의 세금 환급을 해주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돈을 풀고 세금을 환급해주고 그리고 증시는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 이하영 MC, 네. 대통령의 지지율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야 정상이죠. 네. 정말 치솟아야 됩니다. 이런 예. 경우에 치솟아야 되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역대 최저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생활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시민들, 미국 국민들의 생활이 힘들다라는 건 아무래도 전기세라든가 이런 게 너무 크게 나오기 때문에,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를 따져보면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지지하던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부분을 싹 치워버리고 원전이라든가 예전에 화석연료에 집중을 하는 그 부분을 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한된 자원을 활용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발전 단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이 발전 단가를 낮추려면 신재생 에너지를 도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태양광 에너지를 비롯해서 미국의 재생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오기 시작했다라는데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 가장 큰 리스크가 뭐였냐면 미국이 신재생 에너지를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그러한 부분이 해결된다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부는 기후에너지 환경부라는 그러한 부서까지 신설할 정도로 정책 드라이브에 대한 의지가 확고합니다. 그리고 에너지 고속도로라는 단어도 들어보셨죠?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나라는 지금
자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나 해상 풍력에 관련된 자원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정책적으로 밀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에너지 고속도로, 기후에너지 환경부 이런 단어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다시피 정부의 정책 의지가 신재생 에너지 쪽을 바라보고 있구나라는 부분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왼쪽에 그림을 보시면 2026년도에는 신재생 에너지가 하나의 다크호스와 같은 섹터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써놓은 거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토대로 챗GPT가 만들어준 그러한 그림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조용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조용한 매수세라는 거는 시끄럽지 않고 조용하게 매수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시끄럽게 매수를 하다면 가격을 비싸게 살 수밖에 없죠. 근데 밑에서 계속 조용하게 매수를 하면 티가 안 납니다. 그래서 싼 가격에 매집을 하고 있다는 거는 기관과 외국인이 그만큼 내년도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연이은 수주 소식이 있는데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미국 같은 경우에 신재생 에너지 안 해라고 했는데 최근에 풍력 발전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계속 수주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쪽에서 베리타스라든가 베리타스 아메리카 같은 회사에 수주를 했다라는 공시가 또 나온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유럽 쪽에서도 지금 폴란드 같은 경우에도 풍력 타워에 대한 그러한 수주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는 건 내년도를 준비해서 지금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발전 비율을 높이려고 전 세계에서 지금 노력하고 있구나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6년도를 기대하면서 풍력 발전이라든가 태양광 발전과 비롯한 그러한 모든 신재생 에너지에 관련된 부분이 강조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를 어떠한 방법으로 투자를 할 것인지에 대한 가이드가 필요하겠죠. 그 부분을 제가 하나하나 짚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태양광 발전인데요. 태양광의 장점은 빠르게 건설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기라는 것인데 이 공기가 우리가 이 대기 중에 존재하는 공기가 아니라 이 그 시공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만드는 데 걸리는 기간 차원에서 봤을 때는 태양광이 상당히 빠를 수 있다라는 거 그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그리고 공기가 짧고 발전 단가가 상당히 낮다라는 겁니다. 태양광을 돌렸을 때 가장 낮은 전기세를 낼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둔다라고 한다면 지금 미국에서도 어떤 움직임이 생기고 있냐면 가정용 태양광 발전기에 대한 부분이 태양광 패널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나라가 가장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인데 풍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바닷바람이 상당히 많이 불잖아요. 그래서 해상 풍력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화영 MC에게 예전에 질문을 드렸을 때 네. 우리나라가 업종 중에 해상과 관련해서 잘하고 있는 업종이 뭐가 있었죠? 해상 관련해서 조선. 조선이었죠. 네. 정확합니다. 그래서 조선이라든가 해양 플란트 같은 거를 너무 잘하다 보니까 바다에 이런 구조물도 잘 세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풍력 발전에서 해상 풍력 타워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점하고 있다라는 걸 유념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만큼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차원에서 봤을 때 저는 풍력을 계속 좋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밸류체인이 확대가 될 수 있습니다. 아까 최인정 캐스터가 잘 얘기를 해줬는데 이 밸류체인의 확대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재생에너지라는 부분은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에너지를 발전을 하는 시기와 사용하는 시기에 시차가 존재하게 돼 있습니다. 바람이 불 때 계속 돌려서 그 순간 소모를 하는 게 아니라 바람이 불 때 그 에너지를 저장해 놓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이라는 ESS까지 중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꾸준한 관심을 가져야 될 만한 쪽으로 ESS까지 확대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를 만들어내는 것과 사용하는 장소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전기를 보내야 됩니다. 그 전기 도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케이블, 전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지지난 시간에 강조를 해드렸죠. 그래서 거기와 관련해서 해저 케이블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관련된 종목까지 제가 소개를 해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참고를 하셨을 때 해저 케이블 포함한 인프라까지, 전력 인프라까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차트를 한번 보시면 아까 최인정 캐스터가 소개를 해준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땡땡 표시를 하니까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원래 연초에 움직임이 좋았어요. 사실 재생에너지 관련주 치고는 상당히 움직임을 좋다가 조정을 크게 받았죠. 이게 다 미국의 정책 때문이었습니다. 정책 때문에 조정을 크게 받았다가 최근에 활주로 차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 기준선을 타고 지금 매수세를 연료를 가득 실으면서 날아오르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죠.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을 매수해야 된다가 아니라 이런 움직임을 보일 수 있구나. 그럼 우리가 나중에 정말 큰 움직임을 대비해서 공부를 해놔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첫 번째 키워드로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꼼꼼한 투자 전략 배워보고 왔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자, 움직임이 정말 뜨겁습니다. 저희 로봇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이쪽이 변동성이 정말 커요. 그래서 우리 초보 투자자분들 대응하기 정말 힘들다라는 생각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번 시간에 로봇주 공략법을 좀 제대로 배워보면 좋겠어요. 자, 초보자들요. 로봇주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네, 우리가 뭐 섹터에 대한 공부도 중요하지만 공략법 자체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제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을 얘기를 했을 때 제가 로봇 관련주를 강조했을 때 예전에 젠슨왕이 왔던 그러한 사건과 결부시켜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화영 MC에게 질문을 드릴게요. 네. 여기 세 글자가 들어가고요. 이 땡땡땡 AI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로봇주에서 할 역할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땡땡땡이 뭘까요? 땡땡땡인가요? 네, 세 글자입니다. 세 글자요? 네, 피지컬 AI. 네, 정확합니다. 지금 오. 요새 이화영 MC가 공부를 상당히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네. 똑똑합니다. 그래서 로봇 관련주 공략법을 생각을 했을 때 우리나라의 역할은 딱 피지컬 AI입니다. 우리가 AI라고 하면 두뇌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몸을 쓰는 피지컬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부품 같은 것을 정말 정밀하게 잘 만들어내기 때문에 관련해서 경쟁력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린 부분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로봇 섹터를 봤을 때 체크해야 될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오라클 관련해서 데이터 센터 관련된 핵심적인 종목이긴 하지만 계속해서 거품론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 거품론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돈을 실제로 벌고 있지 못하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로봇주를 봤을 때도 얘는 실제로 보니까 돈을 못 버네라는 얘기가 나오면 언제든지 로봇 관련돼서 약간 거품이 끼었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로봇 중에서도 돈을 벌 수밖에 없는 쪽을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소나기는 피해가야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돈을 버는 로봇 기업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강조를 드렸던 부분은 바로 액추에이터와 감속기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사실 로봇의 부품을 얘기를 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액추에이터였죠. 예전에는 로봇이 팔이 그냥 이렇게 움직이면 됐지만 지금은 휴머노이드 로봇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부드럽게 움직여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액추에이터가 많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로봇의 관절 역할을 한다, 근육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액추에이터가 로봇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40% 이상이 됩니다. 그러면 그만큼 중요한 부품인데 우리나라가 잘 만들 수 있는 쪽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신다면 이 액추에이터에 특화된 기업들을 보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봐야 될 게 이 액추에이터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감속기거든요. 이 감속기라는 게 말 그대로 감속입니다. 속도를 줄여주는 거예요. 만약에 로봇팔이 계속 이렇게만 돌아간다고 해보세요. 그럼 계란을 지어줍니다. 그럼 계란이 다 깨지겠죠. 이 계란을 쥐려면 속도를 조절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 모터의 속도를 조절해 주게 만드는 부분이 바로 감속기고요. 이 감속기가 액추에이터에서 차지하는 원가의 비중 자체가 5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감속기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감속기에 대한 기술력을 가진 쪽을 봐야 되는구나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죠. 사실 감속기 관련해서는 일본이 세계 최고입니다. 하모닉 드라이브라고 해서 그 분야에 지금 특허가 만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국산화에 대한 노력이 가장 크게 일어나고 있는 분야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조건 대기업과 연관이 있어야 됩니다. 최근에 LG전자의 로봇 관련주 투자가 상당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삼성전자 관련해서도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데 대주주가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핵심적인 기업 있죠. 자동차를 만드는 기업인데 알고 봤더니 로봇을 만드는 기업이었다가 누구였죠? 이하영 MC? 로봇을 만드는 기업이었다가 자동차를 만드는 네. 줄 알았더니 로봇을 만드는 기업이었다. 현대차요. 네, 현대차 그룹입니다. 그래서 보스턴 다이너믹스를 가지고 있는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그런 우리가 연관성을 찾아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기업과의 연관성이 분명히 있어야 일단 그 상승의 모멘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매출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영업이익을 내는 단계까지는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연구 개발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연구 개발은 비용이에요. 그래서 비용이 나가다 보니까 이익은 못 낼지언정 매출은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연구 개발을 꾸준히 해야 되니까 우리가 유보율 같은 경우에는 높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부채 비율은 빚은 적을수록 좋겠죠. 일단 투자를 끌어오는 데 있어서 남의 돈을 활용을 하게 되면 그만큼 이자 비용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 부채 비율은 좀 낮아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공부만 하지 않고 실습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물론 종목명을 지금 알려드리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습 차원에서 이 부분을 알려드리고 종목명은 이따가 끝날 때쯤 알려드릴 테니까 그 부분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체크 포인트를 가지고 함께 한번 캡틴과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소개해드릴 이륙 준비 종목에 대한 내용이고요. 왼쪽에 보시면 일단 매출액에 관련된 부분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데 600억, 573억, 그다음에 718억 이런 식으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물론 이때 떨어졌습니다만 여기 상승폭이 훨씬 더 크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감속기 그리고 정밀 기어 박스를 만들어내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의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감속기를 납품한 이력이 있고요. 삼성중공업과 함께 감속기에 관련된 국책과제를 수행한 전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러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종목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매출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유보율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1000%가 넘습니다. 탄탄한 기업이고요. 그다음에 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는 최고치로 봤을 때 20%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충분히 공부해 볼 만한 값어치가 있겠구나. 이따가 이륙 준비 쪽에서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방송을 시청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활주로 차트 해석을 한번 해볼 텐데 제가 SP즈라는 종목을 소개를 한 2번 시켜드렸어요. 근데 마지막에 소개시켜드렸을 때 가격이 11월 12일 날 제가 이륙 준비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근데 이 종목이 그때 가격이 31,000원 정도 됐었거든요. 지금 가격 9만 원이 넘었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9만 원이 넘었어요. 이게 11월 달이면 한 달밖에 되지 않았죠. 근데 3배가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기깔나는 종목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잘 시청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로봇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2가지 키워드 공부해봤고요. 자, 그렇다면 혹시 오늘 기념품 종목은 어떤 종목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오늘 기념품 종목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해상풍력 쪽 아까 제가 강조를 해드렸잖아요. 그리고 몇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뭐 종목명에 대해서도 충분히 유추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C의 땡땡드라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당장 매수라기보다는 최근에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전략적인 부분을 소통방에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 부분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세한 부분은 이화영 MC의 안내에 따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약간 어떤 기업인지 알고 계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무작정 선별하기보다는 투자 전략이 중요하겠죠. 어떤 전략 받아볼 수 있을지 제가 본격적으로 안내 도와드릴게요. 자, 일단 최근 시장에서 주목받는 키워드 2가지 정도 짚어보고 왔고요.
자,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럴 땐 관련한 종목을 한번 리스트에 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 드실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모멘텀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 오늘 특별히 우리 서선민 캡틴이 준비를 해왔습니다. 항상 어려운 내용도 쉽게 풀어주죠. 자신만의 활주로 기법으로 뽑은 핵심 종목의 기념품을 챙겨 오셨다고 하는데요. 자,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잘 보이시죠? 휴대전화 카메라를 켜서 스캔만 하시면 저희 바로 링크가 뜹니다. 클릭을 딱 한 번만 해주시면 참여가 가능하고요. 참여를 하셔서 기념품 같은 핵심 종목 또 든든한 투자 전략까지 활용하셔서 즐겁게 공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QR코드로 입장 가능한 소통방 참여하시면 뭘 얻어가실 수 있냐 궁금하시죠? 가장 먼저 기념품 같은 기분 좋은 핵심 종목을 챙겨 드릴 거고요. 수익 비행에 필요한 비법과 전략까지 아낌없이 나눠드리니까요. 오늘의 수익 비행까지도 기분 좋게 즐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서선민 캡틴이 전해드린 교육의 핵심 잠깐 정리하고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